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혜입니다. 시장이 계속 랠리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쟁을 잊은 건 아닌데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면서 이제는 기업, 실적, AI 기술 이런 쪽으로 확실히 좀 시선이 옮겨가는 모양새고요. 미증시도 다 아시겠지만 나스닥, S&P 500 사상 최고치 돌파했고 우리는 오늘 간밤에 메모리가 조금 근데 약했어서 우리 오늘 어떠려나 했는데 강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강한 시장이 이어져서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6,200 위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흔들리면서 6,200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었는데 현재 코스피가 2.09% 상승하면서 6,218선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잘 따라가다가 오후 들어서 예를 들면 광통신, 통신장비 이런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해서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영향을 받으면서 다소 상승폭이 약화되는 흐름 0.83% 상승 1162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4월 들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수 들어옵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해도 매도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수 들어올까 했었는데 지금 3천억 원 넘게 매수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전문가들께서 외국인 선물 매수에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 선물 쪽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에서 개인은 순매도로 대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따가 마감하고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 주요한 코스피 종목 시총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 지금 보이시죠? 삼성전자가 3%대 상승으로 21만 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 또 포착이 되네요.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약한데 드문드문 파란불도 보이는데 3천당 제약이 8%대 다시금 좀 낙폭 확대시키고 있고요. HLB가 6%대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 IBK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목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박수 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장 분위기가 어제 쳤는데. 어제 쳤는데 오늘도 치고 예. 요즘 계속 좋다 이렇게 네,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6,200 위에서 일단 머물고 있기 때문에 최고점을 보면요. 종가 기준으로는 6307이고요. 장중 기준으로는 6347입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감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대한 얘기 전반적으로 두 분께 먼저 들어볼까요? 김정일 본부장님, 네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편안하게 봤습니다. 편안하게? 오늘은. 오를 거라고는 봤고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폭등할 정도는 아닐 거다 봤는데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샀네요. 그러네요. 그것이 힘을 좀 받쳐줘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경계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는 또 이익 실현하고 약간 순환매적인 성격도 약간 보이고 같은 리포트가 나오더라도 좀 싼 주식을 찾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쌍두마차하고 반도체 소부장은 또 내러티브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이게 새로운 건 아니더라도 맞아 이랬지 라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PSK 홀딩스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죠. 이런 거 봤을 때는 전체적인 기운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딴 섹터가 그렇게 무너진 건 전혀 없고 조선도 좀 갭을 메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편안했다. 그리고 폭락한 것도 많지 않잖아요. 3천당에 좀 내려갔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통신주가 근데 오후 들어서 조금 급락한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많이 오른 올랐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셨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박근영 부장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네, 시장은 전 바이콜님이 불렀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난주부터 이제 지난주 목요일 일주일 전에도 좀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그냥 사자 맞아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은 좀 더 확실하게 이제는 좀 이란 전쟁 이건 이제 잊어도 된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최근 아까 조금 이제 오프닝 하실 때 이제 선물 흐름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왜 선물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지를 조금 이따 자료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 부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역시 시장에
외국인 수급도 일단 뭐 완전히 매도 클라이막스도 좀 지났고 어쩌면 살 수도 있고요. 미국 시장도 S&P 500과 나스닥이 일단은 신고가 갔기 때문에 뭐 전쟁 이전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들도 올라갈 수 있고 현재 6,200포인트 언저리 와 있지만 여전히 역사적인 저점의 밸류가 아닌가 아직도 예, 그런 밸류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8배, PER 8배 아래는 락바텀인데 그때 처음에 아마 한 달 가까이 전이었나요? 그때는 락바텀 8배가 한 4,900에서 5,000 정도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6,000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PER 7.3배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닝이 워낙 빠르고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더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잠시 후에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의 또 양질의 자료 통해서 오늘 많은 말씀 해주실 것 같고요. 6,200 위로 올라선 게 물론 뭐 종가까지 봐야 되겠지만 요게 33거래일 만에 6,200선 회복입니다. 사실 전쟁 이제 전 세계 증시 뭐 미국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어쨌든 전쟁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걸 넘어서서 완전히 최고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반등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전쟁 처음에 발발했을 때 엄청난 충격이 있었을 때 부장님이 짝꿍댕이론 네.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짝꿍댕이. 네, 짝꿍댕이론 네. 그거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 제가 5,050포인트 정도였나? 네, 저점을 네, 그때 네, 한 네. 4, 50포인트? 그때 이제 저점이고 좀 빠지더라도 오른쪽 궁뎅이가 높을 거다. 그러면서 W자 만들면서 짝궁뎅이 만들고 결국은 올라갈 거다.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이제 이번 주 초 정도부터 이제 지난주 후반 그때부터 외국인 선물이 이제 확 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를 왜 우리가 왜 선물만 자꾸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것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최근에 뭐 50조 원 이상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곡점이 거기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가겠구나. 그리고 충분히 빠지더라도 겁낼 필요가 절대 없겠구나. 무조건 이제는 좀 사도 되겠구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지수가 이제 역사적 고점까지 6,300 언저리까지 또 올라가게 맞아요. 되면 경계감이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온 일부 뭐 재건이라든지 뭐 양자 컴퓨터 뭐 등등 광통신 이렇게 테마군으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경계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저점에서 이제 못 올라왔던 것 중에 지금 눈치가 보면서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들이 오늘도 좀 보이거든요. 섹터별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내는 것도 특히 이제 유통이라든지 일부 좀 숨어 있던 종목들 최근에 화장품도 좀 반등을 줬고요. 펀더멘탈리 실적이나 밸류가 괜찮은 종목들 중심으로 확산세가 된다는 것은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어떤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시장에 대해서 우리 전쟁만 아니었으면 뭐 여러 업종에서 전 진짜 그 말에 꽂혔었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 그 여러 산업에서 쇼티지가 나고 있는데 우리가 강한 쪽이 워낙에 많아서 전쟁 아니었으면 지금 사실 7천 갔을 거다. 이 말에 네네. 이 말씀에 제가 진짜 공감도 되면서 좀 꽂혔던 것 같은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건지. 근데 사실 간밤에는 미증 씨가 최고가를 썼지만 나스닥과 S&P 500이 최고가를 썼지만 메모리는 좀 약했어서 네네. 우리 시장 오늘 아주 장 초반에 반도체는 조금 쉬나 있었는데 또 갔거든요. 네네. 뭐 이런 것도 좀 특징으로 볼 수 그럼 있어요. 매일매일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뭐 어저께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네. 미국이 좀 쉬었겠죠. 그리고 특별히 간밤에 반도체 뉴스가 많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다 보고 어저께 미국에서 뭐 샌디스크가 9% 넘게 오르고 아니야 마이크론이 샌디스크는 10몇 프로 올랐나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쉬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오늘 빠진 것도 아니니까 그거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어저께 올랐다고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밸류가 싸다고 인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또 계속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이익 전망이 계속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과거에 6배 했을 때 삼성전자 이익을 280조라고 봤을 때 한 20만 원 정도가 21만 원, 20만 원, 21만 원이 대충 PER 6배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280조 예측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280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과거라는 게 뭐 몇 년 전이 아니고 딱 1개월 전에 6배가 20만 원, 21만 원인데 이게 280조가 300조, 340조, 350조 되면은 저절로 밑에 단이 20만 원, 21만 원이 아니고 23만 원 뭐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직도 바텀에 있다는 게
된 거잖아요.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하이닉스가 4배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인데 지금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아직 5배가 안 되는 거니까요. 지금 조 자료예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익 전망이 높아지는 것만큼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아니고 그냥 고착화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맞는 겁니다. 물론 다른 섹터가 워낙 핫하면은 여기서 많이 오르면 조금 이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무브먼트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편안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매크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잡혀갈수록 이제 계단 오르듯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7천, 8천 뭐 얼마인지는 사실은 알 수 없죠. 우리가 불과 2월 달에도 전쟁이 없을 때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완벽하게 유가가 어떻게 잡히고 인플레가 어떻게 잡히고 뭐 그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돼야 되지만 흐름 자체는 큰 기조가 이렇게 축이 잡혔기 때문에 잡힌 걸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이제 휴전이 다시 갑자기 또 확전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 상태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죠. 속도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TSMC 실적이 발표가 됐죠? 된 거죠. 네네. 네네. 이 부분도 한번 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우리 땡땡땡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일단 그러면 제가 마감가 근데 이 숫자가 좀 변하니까 약간 조금만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TSMC 실적 잠깐만 부부장님께서 분석 도와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잠깐의 시간 동안에 또 부장님과 이야기 네. 나눠봅니다. 자료 하나 뭐 장표 하나 보면서 네. 분석 한번 해보고 또 마감가 볼까요? 네, 네. 우선은 반도체 아까 잠깐 말씀 주신 네. 것 가운데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지만 좀 빠질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ASML 실적이 어제 나왔죠. 네. 1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2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컨센 이 부분에 대해서 2분기 제시한 가이던스가 상단이 시장의 컨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던스를 주면은 뭐 적게는 여기부터 높게는 여기까지 가이던스가 나온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시장의 컨센이 있었는데 ASML에서 이야기한 2분기 컨센이 상단이 이제 시장 컨센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생각보다 별로 안 높네? 이렇게 본 거잖아요. 약간 실망?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어제 반응을 했고 네. 미국도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조정이 좀 일부 나왔는데 근데 ASML의 연간 실적을 보면 굉장히 좋은 가이던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만 놓고 보면 2분기가 좀 이상한데 너무 좀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실망감이 있었지만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게 오늘 뭐 반도체가 좀 빠지는 거 아니야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것도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뭐 본질적인 그 두 회사에만 놓고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뭐 아직도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다. 보이는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좀 전에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고, 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선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외국인들이 이제 이 선물 이야기를 왜 시장에서 많이 하느냐를 제가 좀 설명드리면, 자 외국인들이 50조 원 넘게 최근에 뭐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보여드렸지만 팔아도 외국인의 지분율이 계속 올라가더라. 국내 시장에 대한 지분율이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네. 이제 그거를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안 팔고 있었으면 아마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의 점유율이 40%가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5, 36% 정도 수준이 이제 고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채워지다 보니까 근데 가격은 올라가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이제 외국인들이 너무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걸 좀 팔아내기도 했고 이란 전쟁이 또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좀 줄여야 되니까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면서 이제 팔았던 건데 대부분 보면 외국인들이 팔았던 그 이제 국가들은 미국이나 영국계의 이제 글로벌 그 액티브 헤지 펀드들이거든요. 그쪽이 팔았고요. 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 보시면 지금 뉴욕의 증시에 상장된 ETF가 뭐 300개인가 뭐 훨씬 몇백 개가 됩니다. 그 가운데 한국 시장 MSCI 코리아 ETF로의 자금 유입이 8위권이에요. 예, EWY 이쪽이 뉴욕 시장에 상장된 ETF 가운데 8위권으로 네. 한국 시장 자금은 다르게 패시브나 다른 게 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액티브 펀드들이 좀 판 건데, 자 다음 좀 보시면요. 자 보시면 지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검은색 실선이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금액인데 계속 팔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는 이제 액티브 헤지 펀드들이죠. 이렇게 팔았고요. 근데 EWI ETF의 자금 유입은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 전쟁이 터졌지만 여기가 2월 말이고 이제 3월
이제 말이잖아요. 그러면 전쟁 터졌을 때가 이쯤 됐을 텐데 이때부터도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소강 상태는 있긴 했지만 EWY ETF로서는 자금이 거의 빠져나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건데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국계와 영국계 자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이후에 대규모 자금 유출을 감안해도 이렇게 유출을 감안해도 네. 2월까지의 외국인 순매도하고 너무 괴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보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넘어가면서 이게 외환 때문에 판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워낙 약세가 드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현물은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월별 단위로 11월 달, 12월 달, 2월 달 보시면 대폭 매도를 했습니다만 네. 채권은 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환율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거꾸로 서로가 거꾸로니까 매매가 좀 이렇게 일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적별 외국인 순매수 대금인데 미국과 영국 이쪽이 팔았죠. 헤지 펀드들 뭐 네. 굉장히 높은 액티브 펀드를 팔았고요. 아일랜드라 프랑스, 홍콩, 버진 아일랜드, 대만 이쪽은 이제 샀습니다. 근데 이쪽이 왜 팔았냐? 이게 대부분 보면 연기금이나 그다음에 국부펀드 성격의 자금들이 이제 여기에 아주 몰려 있던 거죠. 요게 팔았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미국계나 영국계의 이런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들의 성격들은 선물과 병행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 보세요. 외국인 선물과 현물 흐름인데 이게 검은색이 외국인 매도거든요. 네. 선물 흐름 보세요. 비슷하게 동행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자금들이 이제 최근에 팔았던 큰 자금들이 선물 매매와 동행하면서 매도세를 같이 이루어졌었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3월 중순, 하순 정도부터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네요. 지난주부터 선물이 확 이제 다시 땡겨 들어오고 있잖아요. 매수 쪽으로. 네. 네. 매수 쪽으로 검색이 들어오고 네. 자금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후행해서 들어오기 시작하죠. 아.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흐름이라면 네. 매도 클라이막스는 좀 지났다. 대규모 매수는 아니더라도 매도 클라이막스가 지났고 조금씩 이 선물 흐름에 따라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도 있고 아까 EWY 관련된 자금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자금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선물을 요즘에 중요하게 보는 네, 거다. 그래서 이제 선물 흐름이 굉장히 네. 중요했다라는 걸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고 코스피 EPS나 PER 보면 EPS가 안 꺾입니다. 네. 3월에 지금 전쟁통에 있고 4월 중순까지 전쟁통에 있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을 포함해서 그 외에도 다른 섹터들도 상사자본주의 등을 네. 포함해서 다 좋아지고 있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PER이 7배 초반이에요. 7배 초반. 아마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익이 올라가니까. 예, 이익이 계속 올라가고요. 하이닉스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죠. 다음 네. 주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반영이 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EPS가 올라가니까 주가는 6,000포인트 왔는데 PER은 더 떨어지고 있는 네. 겁니다. 외국인이 팔아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PBR이나 PER, ROE가 빠지지 않는 게 시장이 탄탄해지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네. 듣고 그 정도까지만 또,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감가 잠깐 확인하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21% 오늘 상승합니다. 6226, 6200선 위에서 오늘도 기록을 하면서 어제는 6100, 오늘은 6200 차곡차곡 100포인트 이상씩 최근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면 내일은 이런 논리라면 6300 너무 희망회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6,200 위에서 마감이 됩니다. 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는 좀 약했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 조금 들어 올리면서 0.9% 상승이고요. 1,162선 기록합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박근영 부장님께서 선물 중요하다고 하셨죠. 외국인 선물 쪽에서 매수, 외국인 코스피 현물에서도 매수. 코스닥은 매도지만 어쨌든 외국인 코스피 선물 이렇게 현선물 매수 들어오는 흐름 포착이 됩니다. 개인은 매도 2조 넘게 한 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떻게 마감됐나 잠깐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좀 더 강했죠. 3%대 상승, 하이닉스가 1%대 상승입니다. 보시면 시총 1위부터 12등까지는 다 빨간색입니다. 유난히 강했던 건 현대차 오늘 5%대 상승이었습니다. 장중에는 6%, 7%까지도 올라갔었죠. HD 현대중공업도 4%대, SK스퀘어도 3%대 상승이고요. 코스닥 쪽 보면 삼천당제약 9%대 하락으로 결국에는 마무리가 되고요. 쭉 내려가 보면 올릭스 같은 건 10%대 상승으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네요. DCK 이런 것들도 11% 상승을 했고요. 오늘 쭉 내려가다 보면 비츠로셀 이런 방산 쪽 12% 상승. 그런데 여기 24% 하락이 지금 보이시죠? 대한광통신입니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오늘 장 후반 오후장 들어서 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통신 장비주 쪽으로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코스닥 지수에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차트 흐름도 보고 싶은 게 일단 6,200을 좀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네,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요선이죠. 근데 최고점이 지금 여기입니다. 6347이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6307이니까 거의 붙어 있다. 다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차트 흐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본부적인 것도 얘기를 좀 네네. 해볼까요? 네. 네. TSMC 확인도 네네. 해보셨을 테고 어떤 포인트 보세요? 네. TSMC 실적이 발표됐죠. 네. 잘 나왔습니다. 다 상회했고요.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영업 다 상회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상회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1분기 그 매출액 자체는 뭐 1% 상회고 마진 자체가 좀 크게 올라왔어요. 마진이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58.1%니까 컨센서스보다 한 2.6% 포인트 상회했고요. 가이던스가 56이 상단이었기 때문에 상단 대비했을 때 2% 포인트 이상 상회했습니다. 괜찮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 스마트폰은 나가는 거 좀 줄었고요. 스마트폰 향으로 나가는 거는 약 11% 줄었고 대신에 우리가 하이 퍼포먼스 PC라고 얘네들이 AI 쪽 포함해서 이런 쪽이 20% 증가돼서 예상했던 수준으로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겠어요. 가이던스 지금 캐펙스 가이던스 이런 걸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은 아마도 가이던스를 명시적으로 높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서 네거티브하게 반응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아까 그 뭐지? 네. ASML 나갔습니다만 ASML 자체는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얘네들은 리타임이 생산 리타임이 최소한 12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 2분기라는 숫자 자체가 어차피 작년도 이맘때 세팅이 된 거. 단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리타임은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슈가 안 되는데 투자가들이 그 주식만 보는 게 아니니까 항상 3개월에 한 번씩 헷갈리는 거죠. 그게 나왔을 때 올해 전체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는 오히려 10%포인트, 10% 정도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1년 전에 했던 리타임 때문에 2분기가 가이던스가 낮아진 거로 보이는 거 맞는데 네. 3분기, 4분기는 더 높아졌다는 걸 암시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많이 빠지다가 좀 올라가서 맞아요. 마이너스 끝나는데 그 전에 보세요. 주가가 올타임 하이를 가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전혀 신경 쓸 거 없고요. 전혀 신경 쓸 거 없다. 전혀 신경 네. 없습니다. 신경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워 먹으면 되는 거고 TSMC는 뭐냐? TSMC는 너무나 매달 매출을 주니까 매출에서 오류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볼 거 없고 이익률이 중요한 거죠. 이익률이 높아졌다는 거는 얘네들이 그 가격을 높인다는 거고 고객 입장에서 얘네 입장에서 얘네는 세일즈 하는 건데 고객이 받아간다는 거잖아요. 예. 물론 얘네들이 코스트 높아지는데 마진 높아진 거는 얘네들이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가격이 높아진 거거든요. 가격이 높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 얘기 안 했네. 그 3나노, 2나노 이런 비중이 3나노가 특별히 많이 높아지지도 않았거든요. 보시면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3나노 제가 보시면 잠깐 볼게요. 잠깐만 보면은 네. 아까 마진 2% 포인트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TSMC 네, 말씀하시는 TSMC인데 거죠? 네. 3나노 공정, 3나노 가서 비싼 거잖아요. 그럼 또 5나노가 있고 7나노가 있고 7나노 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7나노 이하가 우리가 이른바 어드밴스드 공정이라는데 7나노 이하 공정이 더 줄었어요. 그 전분기에 77%가 7나노였고 7나노 이하였고 더 스페시픽하게는 3나노의 비중은 28%였어요. 77, 28이었는데 이것이 74하고 25로 줄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올드 레거시 제품이 더 많이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얘네들이 3나노, 2나노짜리 아직 생산에 수율이 덜 나왔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타이트한 거예요. 캐파 돌아가는데. 근데 마진이 높아졌잖아요. 그럼 뭐죠? 가격이 높아진 거예요. 예, 그런 거니까 수급적인 밸런스에서 고객과 관계 속에서 쇼티지가 지속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거하고 TSMC 주가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가 다른 거지만은 그러니까 ASM에 전혀 신경 쓸 거 없고 이거 신경 쓰는 이거 잘 됐네.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리포트 제가 오늘 제 코너가 있으니까 그거에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오늘 시간이 바빠서 그러기 못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 대신증권에 나온 리포트인데 네. 물론 어떤 애널리스트도 수요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제 말씀드린 뭐 토큰이 어떻게 늘어나고 그 메모리가 어떻게 어디가 빠지고 하고 그거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고 다들 이렇게 먼 구름 잡거나 아니면 이게 링크가 안 되거든요. 옛날에 PC 같은 경우는 PC 메모리 메가바이트가 어떻게 되고 코스트가 BOM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모델을 돌리면 대충 한 3년 정도 해보면 들어맞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운 영역이니까 토큰 수가 어떻게 늘어나는데 KB 캐시의 용으로 빠지는 거야.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메모리를 다시 HBM만 신경 쓰다가 D램하고 낸드로 신경 쓰니까 HBM에 덜 가고 낸드로 가면은 이게 메모리가 HBM에서는 288인데 낸드에서는 이게 15테라야 32테라야 50테라. 이거를 모델링 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네. 그거 생각 작년 12월까지 아무도 신경 안 썼을걸?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막 어저스트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급은 예측이 되죠. 왜냐면 공급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자기 소스가 있고 원래 자기 모델이 있으니까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죠. 워낙 지금 장이 개판이고 하다 보니까 공급의 업데이트가 별로 안 되는데 올해 가면 리포트가 나왔어요. 뭐 새롭게 나온 건 아닌데 공급이 타이트할 수밖에 없는 거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원래 2분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타이트하다. 그 수긍 시장에서도 수긍하죠. 보수적인 사람도 저도 약간 보수적이니까 수긍했는데 그 리포트 오늘 아침에 새벽에 어저께 보면서 다시 한번 보고 회사에서도 얘기했는데 좀 더 넓혀질 것 같아요. 좀 더 길게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말씀드리는 서플라이 측면에서 있는데 이런 거 당장에는 그 공급을 늘리라고 압력을 주잖아요. 빅테크 업체들이. 압력을 주기도 하고 애원 복고를 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롱터 어그리먼트 하는데 그럼 TSMC나 ASM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가격을 높여도 걔네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캐파를 증가시켜도 1년 이상 걸린다 다시 한번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환율만 잡히면은 1410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만약에 네네. 그러면 슈랍이 아주 크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슈랍이 반도체. 아주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아주 크게. 네, 아주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거기서 고민은 그거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유지하면서 다른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느냐. 네. 그게 이슈가 될 수 있어도 그런 게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한 것이 이거 오늘 코미코라는 주식을 하는데 기존인데 코미코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미코는 뭐하는 세정하고 뭐 부품하는 회사인데 이슈는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인텔 TSMC가 골고루 다 들어가요. 네. 그리고 굉장히 생산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좋은데 TSMC 파운드리 그다음에 ASML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수급에 대한 여건이 코미코를 통해서 발현되거든요. 이 코미코 주식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에 다 왔어요. 그 상태에서는 새롭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분위기는 제가 아까 편안하게 봤다는데 편안함 중에서도 몇 가지 흐름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ASML 실적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좀 큰 폭으로 빠지다가 낙폭 좀 축소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본부장님 신경 쓸 거 없다. 리드 타임 고려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거 없다. 괜찮다. TSMC도 영업이익률 고려할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이다. 말씀해 주셨고 오늘 단독 방송 있으십니다. 거기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 AI가 워낙에 새로운 분야니까 수요 예측이 워낙에 복잡하고 이 부분은 정확하지가 않은데 공급 쪽에서는 타이트할 수밖에 없다라는 굉장히 좀 자세한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확신을 가지셨다는 건데 환율만 한 1,410원대로 안정이 만약에 된다면 요 아주 시세가 길게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드신 것 같아요. 단독 방송 시간 통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자, 부장님께 또 넘기겠습니다. 오늘 네. 시장 포인트 중요하게 또 뭐 볼까요? 네, 결국 좀 전에 이제 슈럽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슈럽이 뭐야? 슈카러브야? 뭐 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슈카러브가 아니고 제가 그랬네. 죄송합니다. 네, 위로 아니에요. 네. 발음이 좋았어요. 아무튼 뭐 이제 위로 올라갈 항상 것으로 좋으시죠. 본다는 건데 쏜다. 저는 이제 신고가 코스피가 6,300 넘어가는 신고가 넘어가는 순간 네. 쫙 그냥 V자로 완전히 땡겨 버릴 것 같아요. 네. 그게 한번 풀렸던 게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PER, EPS를 가지고 아까 제가 뭐 7%, 그러니까 7배 초반 정도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60포인트 언저리가. 그러면 10배면 얼마일까? 10배는 우리가 이제 한 10년간 평균 PER이 10배 정도거든요. 고점이 13배 정도 되고요. 그럼 10년간 평균 PER 10배 정도 잡으면 코스피가 얼마 나올까? 현재 EPS로.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7,900? 7,900. 네, 막 8,000원짜리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아니 마침 KB증권에서 7,500 가십권이라는 리포트 네, 냈던데 네, 네. 비슷하게 그 정도 뭐 언저리로. 9배, 10배 뭐 그 사이 정도면은 뭐 그 정도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EPS가 이제 해외 쪽에서도 보면 지금 만약에 현재 전체 코스피의 EPS가 30% 감익을 하고 PER 11배 정도 준다고 했을 때는 저점이 바닥이 코스피가 5,100이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구속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서 아까 이제 장열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뭐 환율이 빠지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게 되면서 위로 슈팅이 강하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 동의하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쫙 땡겨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도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될 가능성도 4월, 5월 접어 들어가면서 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를 들고 가야 된다는 거, 그걸 어느 정도 비중을 보유를 그대로 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을 사는 여력이 있는지 그 포인트를 아까 집어주셨잖아요.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자료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26년 영업이익 빅2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비중 추이인데 과거에는 한 40%대, 40% 정도 되면 고점이었어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이번 사이클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합계 코스피 전체의 이익 비중이 63%까지 올라갑니다. 네. 역사적 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지 못하면 코스피 자체는 못 가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죠. 전자고 하이닉스가 만약에 뭔가 EPS가 꺾인다거나 그죠?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꺾이면 시장이 조금은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아무튼 현재 40%대 정도 수준에서 고점을 형성하던 게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60%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 비중이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연간 뭐 그러면 산 거 뭐야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맞아요. 많이 팔았는데 네.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 지금은 건강관리 쪽에서는 셀트리온, 뭐 삼천당 제약은 좀 최근에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도 많이 샀는데 제외하고요. LNC 바이오는 한미약품, 삼성에피스 홀딩스가 있고 기계는 역신대 두산 아너빌리티,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일렉트릭, 대한전선, 조선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IT 가전은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LG전자, LG엔솔, LNF. 그다음에 화장품은 APR, 아모레퍼시픽, 달바글로벌, 코스맥스, 화학은 LG화학, 에코프로, 포스코피치엠, 코스맥스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산 것들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좀 솔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잘 보셨다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종목들이 뭐지? 라고 보시면서 좀 참고를 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외에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오늘 좀 빠졌는데, 사실 광통신주가 뭐 어제 뭐 최근에도 계속 올랐지만은 사실 너무 오버슈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를 이거 네. 더 갈까요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이미 네. 광통신주 관련해서 이제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좀 이제 부정적인 어떤 분위기도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양자 암호가 오늘 또 튀잖아요. 어제도 그랬고. 그렇죠. 오늘도 네. 그렇고.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근데 전부 다 네. 엔비디아로부터 좀 출발을 해서 맞습니다. 다음 네. 타겟은 이제 양자 네, 보안인가라는 네. 생각도 시장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러티브가 그렇고 네. 또 시장이 좀 안정화됐잖아요. 그럼 이제 너무 많이 올라 있으니까 안 오른 거 찾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오늘 뭐죠? 순환 매장. 네, 그러니까 뭐죠? 유리기판. 오래 한동안 말 없었잖아요. 아. 근데 오늘 유리기판주 SKC 막 급등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좀 편안해진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 다 올랐는데 뭐 사지? 근데 내러티브가 아직 남아 있고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거 뭐야? 찾으니까 이제 유리기판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 나중에 좀 있으면 조선도 들어올지도 모르고 수급이. 근데 조선이 들어가리고 있지. 네, 네. 조선이 펀더멘탈리 달라진 게 있나요? 이란 전쟁 이후로 조선이 뭐 펀더멘탈리 스토리가 달라졌거나 그거 없잖아요. 오히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똑똑한 사람은 오늘 같은 날 조선, 어제 같은 날 조선 살 수도 있어요. 예를 아, 들면 그렇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장세가 나오는 게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고, 그다음에 상방적으로 시장이 이제는 좀 천천히 펀더멘탈리 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란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관심은 가질 수 있는데 이란 전쟁 관련된 유튜브 찾아보고 막 거기 매몰하지 마. 1시간짜리 이란 전쟁 뭐 전쟁 진행 상황 이거요 유튜브 찾아보시고 앉아 계실 시간에 종목 찾으세요, 종목. 예. 이제는 확실히 관심사가. 네네. 그렇게- 이란 전쟁, 뭐, 관심은 있을 수 있죠. 네. 1시간짜리 이란 전쟁 나온 거 막 유튜브 찾고 그거 보고 계시지 마시고, 조금씩 이제 뉴스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다 해드릴 테니까, 그냥 종목 보십시오. 펀더멘탈 집중하시고, 4월 정도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찾고 종목도 저평가되니까 찾고 그렇게 어. 가셔야지 이란 전쟁 매몰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미 트럼프는 강을 넘었어요. 그 방향으로 갔잖아요. 휴전이든 정전이든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이제 뭐 다 없고 이제 다 죽자라고 막 쏘아대고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이제 와서. 네, 그리고 이제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네. 미국도 지금 이란 전쟁 직전으로 돌아가는 방위 산업의 재고를 만들려면 지금 3년 반에서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하물며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방부가 지금 미국 쪽에 있는 자동차 업종 있죠. 걔네들한테 야, 너 제조 라인 좀 해가지고 방산 만들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예요. 굉장히 급한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갖다가 이번 협정을 다 뒤엎고, 물론 협상이 2차, 3차, 4차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지연될 수는 있지만 네. 그게 크게 노이즈는 안 된다. 오히려 그때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면 오히려 똘똘한 애들을 살 수 있는 비중 확대 기회가 명확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방산 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덜 오른 걸 또 찾으면서 현대로템이 이번에는 미사일 체계가 주도였기 때문에 LG 리액션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현대로템 계속 못 오르고 눌려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미사일이니까 현대로템 그게 아닌데 너무 싸다. 그리고 느껴지니까 다른 거 빠질 때 현대로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싸죠. 제일 확실히 싸니까 이젠 찾는 거죠. 수급이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은 아주 냉정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고요. 근데 빠르고. 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당신이 맞췄는지 틀렸는지는 시장은 아무 관심이 없다. 네, 그거 보셨구나.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막 여기서 내가 지난번에 빠진다 했잖아. 내가 뭐 오른다 했잖아. 그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수익에 관심이 있는 거죠. 벌었냐?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편향된 생각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접으시고 이제는 이제 전체적인 순응을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매크로 지표 이란 전쟁에 대해서 너무 매몰될 이슈는 지금 상황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미국 시장도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CTA 펀드들이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였나 리포트가 나왔는데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이번 주는 무조건 CTA는 무조건 사게 돼 있다. 포지션이 그렇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 네. 시장. 그러니까 이제 이란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공매도가 너무 심했고, 그죠? 거의 한 6배, 7배 정도의 공매도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언와인딩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거 확 감아야 되니까. 좀 쇼커브도 그렇죠. 있고. 그 이번 주에 네. CTA 펀드의 포지션이 장이 오르든 내리든 무조건 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오를 때와 내릴 때 이제 규모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100% 사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장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 지금부터는 좀 더 챙겨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네. 이슈가 있었던 게 현대차가 굉장히 오랜만에 또 네. 잘 갔잖아요. 어제도 갔지만 현대 위아의 방산을 현대로템에 넘기기로 했다.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사실 회사 쪽에서 아직 확실하게 네. 확인을 한 건 아닌데 요게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하나? 뭐 이런 맞습니다. 시장의 생각들. 뭐 이제 네. 지금 위아 쪽에서 네. 갖고 있는 그 방산 쪽의 부분들이 네. 그래도 이익률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이익률 보니까 한 OPM이 1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그걸 넘기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시장에 보면 위아가 그래도 이제 가격이 올라간 거 보면 이 본업에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죠. OPM 10%짜리를 갖고 온다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다각화 부분에서도 뭐 캐파를 사실 방산 업종들이 캐파를 늘리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일정 부분 가져와서 시너지를 낸다는 것은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LIG 넥스원이나 다른 종목들 갈 때 로템이 못 갔었다. 근데 너무 상대적으로 밸류가 너무 싸다. 이것 때문에 순환매가 돌면서 또 들어온 거니까 뭐 그런 것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채팅창에서도 저희 며칠 뭐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나오셨을 때도 질문도 많았고 그랬는데 오늘 좀 강하게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갔고요. 그러니까 전차 위주로 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장님 말씀은 이제 전쟁 이슈 물론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그것보다는 시장은 확실히 이제는 네, 실적, 기업 또 못 오른 거 뭐 있지, 좋은 거 뭐 있지 이런 쪽으로 관심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에 맞춰서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십니다. 본부장님, 네네. 시장 얘기 또 뭐 해볼까요? 아까 그거를 마무리를 지면은 어떤 거? 아까 지금 뭐 네. 슈랍하고 또 슈랍. 하다 썼는데 네. 한마디 더 하면 그냥 루비콘의 강을 건넜다.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일까요? 결정을 벌써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종전한다? 없어. 돌이킬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네, 전쟁을 끝내는 쪽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네. 상황하는 겁니다.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인플레가 되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 비슷하게 되면은 그거를 그 후과를 돌이키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걸 그 아저씨가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세금을 감세를 보통 해야 되지 않고 국채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서로 약간의 체면 사회주의면서 세이프 페이스 하면서 그냥 물러나고 끝나는 걸로 간다고 봅니다. 간다고 봐야 돼. 시장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은 야, 그 어떻게 2달 만에 그래. 근데 원래 2달 만에 그러기를 한 거 아니에요? 시간이 2달 흔들흔들 할 때 한 네. 주 만에 끝낼 것처럼 끝나길 바라는 마음하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 생각이 바뀌면은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이게. 아니 원래 6주 이야기 했어요. 맞아요. 원래 처음에.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지난 거니까 노멀하게 간 거예요. 우리 투자가들이 돈을 들어간 사람들은 왜 빨리 안 오느냐 이러는 거고 안 들어간 사람들은 4,500까지 빠져야 돈 집어넣는데 서로 입장이 다른 것뿐이지 시장이 이래셔널하고 레셔널하고 관계없고 여러분 마음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왔다 갔다 할 바에는 빨리 눈치채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최고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빨리빨리 움직일 돈이 없다. 현금이 없다. 현금이 없어서 쪼달리니까 밑에 내려갈 때 팔고 그러는 거지. 그거 하는 거 말고는 뭐 있겠어요. 나머지는 웃으면서 들으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전문 용어 나오셨어요. 쪼달린다. 근데 이제 뭐 펀드 스트릿의 그 톱니 설립자도 네. 이제 본인이 이제 분석 자료를 냈잖아요. 네. 대부분 전쟁 전체 기간의 10에서 15% 정도 기간 구간이 다 저점이었다. 그렇죠. 라고 이제 그 분석 자료도 냈기 때문에 뭐 우리가 4월 뭐 3, 4월 정도 저점을 잡으면 실질적으로 1년 정도 이제 전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한 한두 달 정도의 저점을 찍는다고 보는 건데 뭐 5,050포인트를 찍었던 그 시점을 보면 이제 전쟁이 얼마나 갈지는 우리도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일단 초반 정도에 뭐 하반기에는 트럼프가 어쨌든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는 게 명확하다면 그 정도에서는 저점을 좀 본 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짝꿍댕이론 그것도 분명히 그렇게 왔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펀더멘탈에 좀 쪼달리지 네. 마시고 펀더멘탈에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쪼달리지 마시고 네. 집중하면 재밌죠? 되겠다. 네, 말씀해 주셨어요. 어저께 재밌습니다. 파충류 내리 어제 파충류론을 파충류인데 설파하고 가셨는데 저는 못 들어가지고 네. 저는 그 이후에 제 지인들로부터 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김정일 본부장님 파충류론 말씀하시고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았다. 아 그래요? 알고 보니 내가 파충류였어. 뭐 이러면서. 저도 파충류예요. 제 친구들이. 아니 뭐냐면 위기 같은 거 오면은 우리 본능 때문에 네. 그게 뭐냐면 쫄아가지고 도망가 플라이트 도망가거나 아니면 꼼짝부터 가만히 서 있어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싸우죠. 그게 파충류 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해지면은 도망가거나 멈추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저희 방송 보시면은 여러분 클로징벨 매일매일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명언이 나오고 그 시장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짝꿍댕이론 이제 말씀해 주셨고 파충류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하나만 네. 보고 네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 좀 또 이야기 볼까요? 이어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산 것들 말씀드렸고 뭐 선행 PR 요건 좀 넘어가고요. 오늘 이제 유통업체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다른 네. 것들 뭐 IT나 AI 많이 가져왔는데 자 오늘 유통이라든지 일부 뭐 호텔이라든지 소비 그런 것도 좀 올랐죠. 좋았어요. 소비주 맞아요. 괜찮았습니다. 이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수출 예상 부분도 이건 이제 삼양식품이거든요. 삼양식품 관련된 자료입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지금 26년도 이게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어나더 레벨에 있어요. 예, 어나더 레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양식품의 이번에 3월달 관련된 수출 지표 나온 거거든요. 야, 쭉 올라갔네요. 그렇죠.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양식품이 최근에 좀 주가 빠진 뒤에 좀 굉장히 주춤했던 맞아요. 적이 있는데 삼양식품 부분에서 이제 괜찮고 3개월 평균도 지금은 이렇게 올라오니까 회복 구간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얼마나 올랐나요? 오늘은 네. 6%대 올랐네요. 네, 거의 이제 반등은 7%. 좋습니다. 오. 뭐 지금 리포트도 최근에 나온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방한 중국인데요. 이게 네. 이제 이게 오렌지 색깔의 중국인들 들어오는 것들 관련해서인데요. 이 회색 구간이 방일 이제 중국인이거든요. 또 보세요. 회색 구간 확실히 이제 중국과 일본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지면서 확연하게 이제 완전히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50% 이상 급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방한 중국인은 좀 늘고 있어요. 그래서 방일 대비 방한 중국인의 비중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나오면서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면 뭐겠어요? 뭐 명품을 살지 화장품을 살지 미용 시술을 받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자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호텔. 노숙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호텔 쪽이 좋아지겠죠. 뭐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 호텔 신라 비롯해서 그쪽도 괜찮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네. 것들 보시면 네. 호텔 신라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롯데 쇼핑이라든지 네. 백화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 재밌는 게 그 최근에 좀 이렇게 기사를 좀 보니까 동탄 지역에 있는 백화점, 그 다음에 죽전, 이게 경기도 죽전 쪽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오. 이쪽이 매출이 상당히 좋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요?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너스. 반도체. 보너스가 그쪽 계속- 지역에 네네. 동탄 쪽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 쪽에 있는 분들, 뭐 삼성전자일 버는 게 수도 있고, 늘어나니까? 그렇죠. 뭐 상여분도 받고 이제 거기에 납품하는 어떤 회사들 그 근처에 다 있잖아요. 우와. 동탄 지역에 백화점 매출이 훨씬 올라오고, 죽전 신세계 쪽도 이제 동탄이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쪽에 출근하는 분들이 수지구나 죽전구 이쪽에 많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아귀가 딱딱 맞는 네, 논리네요. 네, 네. 오. 저희 재건축 그 준비위원회 어. 분의 한 분도 하이닉스 박사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 쪽. 그래서 그분도 우리 아파트에 살고. 그러니까 많은데, 그러니까 죽전 쪽에 신세계 쪽에 오. 매출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역별로 확실히 소비가 나오는 거고, 명품샵도 좋아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또 명품샵이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으로 안 가고 한국에 백화점 들어와서 또 한국의 명품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명품샵들이 이제 거리에 로드샵으로 좀 빠져나오면서 조금 작기도 하고요. 좀 럭셔리한 부분들이 한국이 훨씬 더 이제 좀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명품샵 관련된 부분도 매출 단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 쪽이 그래서 좀 소비가 그렇군요. 좀 좋아지고, 그게 확산되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소비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약간의 자금의 지원도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몇십만 원씩.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뭐요? 편의점도 가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날도 풀리고 그렇게 되고 또 계약도 했고, 그러면 이제 학교 주변의 편의점도 괜찮죠. 근데 이제 편의점은 좀 아쉬운 게 이 점포 수의 확장이 좀 돼야지 더 좋아요. 근데 이제 기존 점들이 확장이 안 되면 좀 제한적일 수 있는데, 확실히 지금 최근에 롯데 쇼핑이나 뭐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이런 쪽이 실적도 좋아지는 것들이, 그러면 이제 IT나 우리가 생각했던 내러티브로 갔던 뭐 반도체, 광통신이라든지 재건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그러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게 되겠죠. 최근에 주목을 못 받았지만 지표가 올라오네? 라고 보면서 이쪽을 좀 사야 되겠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포인트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롯데 쇼핑이 오늘 13% 이상 올랐고 신세계가 8%대, 호텔 신라도 거의 8%대, 현대백화점도 6%대, 이마트가 거의 6% 이런 식으로 오늘 소비, 백화점 이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 요것만 여쭤보고 아까 에코가 좀 나갔나 봐요. 에코 올리면은 광고인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진짜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조금 이따 광고할 건데 요것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머스크 CEO가 네. 땡큐 삼성 그거 했잖아요. 테이프 아웃한 거? 네네네네. 그런 거 뭐 이슈가 좀 추후에 볼 게 있을까요? 그것도 얘기할 게 많고 많아요. 이거 그거는 먹고 나서 합시다. 그럴까요? 요거 저기 TSMC 가이던스 나온 거 이제 아마 나온 게 있어. 그거 말씀드려요. 아까는 좋아요. 실증만 했는데 얘기할 게 많네. 2분기 가이던스가 매출액이 390억에서 이건 또 뭐야? 390억에서 402억 달러? 저도 받은 거라서. TSMC 가이던스. 2분기 가이던스가 네. 지난 분기 그러니까 1분기가 340 하여튼 본거 같고 컨센서스가 381억 달러니까 약 중간값 기준으로 4% 상회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OPM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56.5에서 58.5 이게 레인지로 주거든요. 컨센서스가 55.2니까 컨센서스보다 하단이 더 높은 거죠. 중간값 기준으로 2.3이니까 어쨌든 다 2% 영업이익률 GPM 2.3% 포인트 상회, 매출액 4% 상회니까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다. 상당히 긍정적이네. 잘 나왔다. 상당히 네, 긍정적이다라는 평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분 좋게 또 먹어볼까요?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거는요. 경복궁 LA 갈비 3+1 최초 구성입니다. 5만 원대 구성으로 가지고 왔는데 국내산. 네.
양파와 배로 만든 특제 비법 양념입니다. 총 8인분 구성이고요. 30년 전통 양념갈비 총 1.6kg이 배송이 되겠습니다. 58,000원대인데 1인분으로 항상 저희 계산해 드리죠. 왜냐하면 사면서도 내가 이걸 얼만큼 합리적으로 사나 좀 기쁘게 느끼시라고 1인분에 7,250원꼴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드셔봐 주시고요. 400g이 400g 2인분으로 총 4팩이 가는 거라서 1.6kg이 제공이 되겠습니다. LA 갈비는 요 이제 뼈 중심으로 해서 뜯어 먹는 맛인데 사실 제가 원래는 이런 걸 손으로 뜯어 먹지만 네, 여기서 지금 티슈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네. 댓글을 보니까요. 네. 제가 드리는 경제나 음. 주식 관련된 이 자료보다도 왜 이 먹는 것에 대한 멘트를 더 기다리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부장님의 네, 제 전문은 시장 관련된 게 전문이지. 그거는 워낙에 탁월한 걸 다 알고 계시고 이거는 새로 발견한 재능 아닐까요? 쇼핑 호스트를 하셔도 될 것 같은 재능? 그렇게 근데 받아들이시는 건데. 제가 이제 목요일만 나오잖아요, 현재까지는. 네, 맞아요. 근데 목요일만 고기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매일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매일 고기 안 나와요. 메이드가 안 나와요. 매일 고기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고기를 먹거든요. 야, 이거는 네. 온 플러스 네. 약간 우리 제작진이 부장님 좀 이렇게 신경 쓰는 건가? 모르겠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매번 고기만 먹다 보니까 매번 고기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하다 보니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지라고 이제 머릿속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맛있다. 네. 어떠세요? 일단 맛은 있습니다. 확실히 맛은 있고요. 조금 달지 않으세요? 달아요. 예. 약간 달달한데 네네. 저는 좀 이렇게 달달한 거 선호하는 편이어서 아직은 어리셔서. 그런 어리지. 거보다 어리지. 그런 거보다 그냥 네. 저의 취향이에요. 달달이를 음. 좋아해요. 그리고 양념갈비는 약간 달달해야 맛있지 않아요? 그런가요? 어쨌든 조금 달달하다라는 평인데 저는 단짠 조합이 저한테는 굉장히 맞고 흰밥이랑 같이 주셨거든요. 오, 맛있어요. 최근에 먹었던 어제 우거지 그것도 진짜 맛있었잖아요. 어제 우거지 그죠? 맛있었죠. 어제 근데 맛있었죠. 오늘도 저도 요것도 상당히 맛있다라는. 어떠세요? 본부장님은? 맛있어요. 어저께 제가 뭐라 그랬죠? 우거지? 네, 뭐라고 표현했지? 그 진짜 최고고 아. 야 막 속이 풀린다고 하셨고 목감기 다 낫는다고 하셨고 맞아요. 어제. 그 효용성은 어저께 우거지가 훨씬 낫고 근데 이것도 맛있죠, 당연히 맛있어요, 맛있고. 맛있어요. 그 아이들이 보면은 야 오메 더럽게 맛있네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어느 지방에 사투리 그냥 일부러 쓴 게 아니고 그렇게 그 발음이 강할 때는 제가 확 꽂히더라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어떤 애가 먹고 나서 텔레비전에 오메 더럽게 맛있네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맛있다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중립보다도 플러스 2 플러스 알파 맛있습니다. 근데 그 부장님이 약간 달달하다 그랬잖아요. 양파하고 배로 양념을 해서 왜 배가 약간 달달한 느낌을 내고 연육작용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짧은 소견으로 그런 효과가 아닐까 싶고 맛 표현 짧게 듣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일단 맛있습니다. 네. 조금 단맛이 있다는 것은 알고 사셔야 될 것 같고요. 갈비가 또 이제 약간 단맛이 있어야 또 맞아요. 먹을 만은 하죠. 그래서 좀 부드럽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제 제가 원래 갈비는 손으로 뜯어야 되잖아요. 이게 뼈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원래 방송이라서 손으로 뜯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네. 이제 뜯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좀 달고 그다음에 잘 뜯어집니다. 이게 갈비는 또 뜯는 맛이 제 맛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한 조각을 한번 뜯어봤는데 이제 뼈가 잘 발려요. 네. 되게 그래서 되게 맛있게 발리고 이 갈비 먹다가 뼈가 안 발리면 그것도 되게 짜증스럽거든요. 되게 뼈가 안 발린다는 그쪽이 질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뼈가 싹 발리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부드럽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조금 달긴 하지만 역시 진짜 젊은 다셨나 보다. 우리 몇 번 홍선희 아나운서 역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제가 네. 명이나물 이야기했다가 또 히트하지 않았습니까? 탁월한 네. 또 그래서 추천을 약간 명이나무를. 단맛이 약간 네.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오늘은 제가 깻잎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깻잎이 약간 쌉소름한 맛이 있는데 상당히 향긋합니다. 지금 네. 봄이라서 이게 봄나물도 되게 많은데요. 깻잎에 지금 이거 살짝 좀 이렇게 발라가지고 네. 그죠? 뼈를 없이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깻잎에 딱 드시면 그냥 그죠? 밥도둑일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다들 맛 표현을 기대하죠. 너무 아니, 잘해주시니까. 주식 이야기를 좀 들으시라고 주식 이야기를. 그거야 워낙에 탁월하시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안내를 드려야 될지 사실 모르겠는데 팬티 갖고 왔어요. 팬티를 갖고 왔거든요. 푸마 팬티 5장 최초의 3만 원대 구성입니다. 최대한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이렇게 원단을 만져봤거든요. 굉장히 부들부들하고요. 속옷을 입을 때는 물론 멋도 중요하고 뭐 핏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가장 처음 살에 닿는 거기 때문에 이 원단의 부들부들함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만져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웠다라는 건 제가 직접 만져보고 말씀드리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5장 최초의 3만 원대 구성입니다. 장당 7,580원 꼴이네요. 그래서 쿨링 드로즈 앤 코튼 브라셋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거의 반값 이상입니다. 51% 할인된 가격으로 가지고 왔고요. 시그니처 로고가 저기 지금 사진에 화면에 나와 있고요. 남성 5종과 여성 8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한 착용감. 근데 진짜 착용감이 소프트할 것 같긴 해요. 이 정도의 원단의 부드럽기면 그렇게 느꼈고 압박 없는 편안함.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편안하게 속옷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속옷의 편안함과 신발의 편안함이거든요. 그게 불편하면 하루가 불편해. 네. 여러분 편안한 속옷 합리적인 가격에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근데 궁금한 게요. 좋아요. 홈쇼핑이나 네. 지금 이렇게 파시는 것도 좀 전에 보면 왜 남성은 드로즈만 팝니까? 왜 삼각을 안 팔아요? 홈쇼핑도 그렇고 지금 좀 전에 보여주신 이 상품도 드로즈. 좀 삼각을 입는데 오. 왜 삼각을 안 파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홈쇼핑에 또 모르겠다. 삼각을 파는 걸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궁금하고요. 그거 제가 뭐 알아볼게요. 참고로 최근에 이제 스판덱스가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제 효성 TNC 이런 것들도 스판덱스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그 푸마 이 팬티 보시면서 스판덱스도 한번 찾아보시면 지표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이노알 샤이님이 스판덱스는 효성 TNC 이렇게 네. 또 해주셨고 역시 주식이랑 또 연결을 지어주시네요. 아까 제가 단 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 원래 단 거 싫어한다고 했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디저트 같은 거 있잖아요. 대놓고 단 거. 그런 거는 너무 달면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달 것 같은데 담백해요. 이런 맛이 좋은데 이런 양념갈비는 또 달달한 게 좋아요. 갈비는 좀 달아야지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오해를 풀어드리면서 시장 얘기 이어가 봅니다. 본부장님 아까 그 테슬라 머스크 얘기 네네. 해주실 거 많다 그랬잖아요. 아예 대놓고 땡큐 삼성 TSMC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거 우리한테 긍정적인 건가요? 그거는 뭐 삼성 파운드리를 좀 자극하는 얘기인가? 그거 네. 사실은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건데 이제 네. 좋은 건데 예상됐던 거니까 거기에 흥분할 건 없어요. 그래요? 그 AI5 맞아요. 그거를 테이프아웃했다는 건 설계가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네. 설계 완성됐으니까 파운드리를 TSM 삼성에 하면은 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설계를 했으니까 니네가 가져가서 한번 생산 한번 해봐. 시험 생산을 해보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생산을 돌입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됐다. 시험 생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럼 본격 생산하고 과정은 또 시간이 걸리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예정됐던 시점이니까 뭐 새로운 건 아닌데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보다도 테슬라가 그래서 오늘도 나온 게 테라팹을 계속 커미트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거하고 연관되는 게 더 중요하다 봅니다. 되면은 테라팹을 하기 위해서 장비업체, 어플라이 머티리얼을 램 리서치 이런 데를 불러가지고 견적을 줬답니다. 견적을 이렇게 줬다.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준비되느냐 이런 식 견적을 줬다는 게 더 큰 뉴스예요. 그 테이프아웃 이슈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새로운 건 아니다. 견적을 줬다. 그럼 견적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뭐 견적을 준 게 지금 있는 제품을 달라 이런 견적도 있겠지만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하려는데 몇 년 뒤에 이렇게 하는 네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그 내고가 아니고 협의를 하자는 얘기 그런 견적이라고 보면은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지금 29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28년 말부터 두 가지.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TSMC가 3년 뒤에는 걱정해야 되느냐? 걱정할 수 있어요. 그게 잘 되면 그건 단기적이고 거꾸로 뒤집으면 말이죠. 그럼 26, 7, 8 이때까지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TSMC한테 그 테슬라가 더 의존해야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내후년 잘못해도 내년까지는 또는 내후년 초까지는 삼성과 TSMC의 파운드리의 TSMC는 그냥 논한 거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제대로 만들기만 하면은 한 2년 동안은 잘 우려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 그 테라팹을 지면서 거기 인텔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이 떨어지니까 신경 안 쓰는데 아직은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잘 되면은 그럼 29년, 30년 넘어갈 때는 경계해야죠.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만큼 지금 당장의 1, 2년 동안은 삼성하고 TSMC한테 좋은 계기인 거고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음에 얘네들이 인텔 포함해서 잘 되면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알아요, 여러분들? 나도 모르고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3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잘 안 됐을 때는 삼성전자가 좋은 거죠. 그렇죠. 잘 안 돼요. 기회가 올 거예요. 기회가 오는 인텔이 못하고 테라팹을 인텔이 제대로 못하면 그 다음 기회는 삼성전자일 가능성이 삼성 올 있다.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인텔이 못하게 되면 정말 삼성전자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생각해야 인텔이 되죠. 못하기를 기대하는 건데 인텔이 못할지 잘할지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가 모르죠. 얘기하기 섣부르다는 얘기예요. 이르죠. 다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테라팹 처음에 한다 했을 때 제가 너무 무시하지는 말라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할 때 중국이 한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중국은 기술적으로 미국이 제재를 하는 거고 여기는 자기 나라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한 거기 때문에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습게 보면. 그래서 TSMC가 삼성하는데 핵심 문제 아세요? 오늘 어저께도 우리 보너스 때문에 성과급 때문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람 뺏기면은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람 뺏기면 말이죠. 사람 뺏기면은 3년, 5년 뒤에 몰라요? 3년은 참 쉽지 않더라도 5년 뒤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주가는 어느 순간에 5년 걸 땡기잖아요. 기억나세요? 처음에 이제 중국이 굴기 2025 할 때 그거 할 때가 2015년이었고 처음에 가만 하다가 2016년 되니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중국보다는 훨씬 걱정하는 게 맞아요. 중국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5년, 10년도 세월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려먹을 때 주식을 하자 하는 거하고 다음에 어떻게 될지 뭐 한다는 거하고는 약간 분리해서 냉철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당분간 괜찮습니다. 테라팹 규모가 이제 축구장 1,300개 규모라서요. 거기에 이제 장비, 인력, 소재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미국 현지에서 불가능하다고 보는 쪽도 있고 일론 머스크니까 뭔가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기대감을 가진 쪽도 있고 양쪽인데 현실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테라팹을 계속 밀어붙이면 장비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실패를 하든 어떻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소부장 쪽에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에 인텔이 못하면 그 다음은 분명히 삼성전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테라팹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뭐냐면 테라팹을 그렇게 만들어도 단가가 TSMC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되게 많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도. 그러니까 단가 싸움이 안 되는데 테라팹 만들어 갖고 한다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노하우가 없이 그냥 혼자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인텔이 당연히 이제 미국 시장에 미국도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겠지만 인텔이 못 셌을 경우에는 삼성전자에게 상당히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뭔가 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기회일 수도 있고 상당한 어떤 그런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양날이 다 있는데 일단 한 1, 2년 뭐 단기적으로는 의존이 더 될 거기 때문에 좋죠. 굿뉴스인데 굿뉴스죠. 향후에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인텔이 좀 못한다 그러면 훨씬 더 기회가 될 삼성전자는 수도 완전히 있다.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네. 못다한 얘기. 조금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중요한 얘기 어떤 부분도 해주실까요? 네, 짧게만 지금 그냥 네. 가져온 거 그냥 풀고 가겠습니다. 좋아요. 네. 화면 좀 띄워주시면요. 네. 네, 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위치인데요. 네. 한국은 뭐 오른쪽으로 가면 ROE고요, 위로 가면 PB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ROE가 독보적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타이완이나 이쪽이 있긴 하지만 당연히 한국도 독보적인 상황인데요. 싸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PBR.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을 여전히 6,000포인트 왔다고 해서 절대지수 너무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하지? 살 거 없다. 그러지 마시고 굉장히 싸게 아직은 거래되고 있다. 그만큼 이슈가 뭐 그렇고요. 네. 이것도 보시면은 세미컨덕터 두 개의 세미컨덕터 때문에 이제 더욱더 그러지만 여기에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 막대는 이제 저점과 고점의 밸류, 과거의 역사적인 배춤인데 여기 세모가 있죠? 검은색 세모. 이게 이제 현재 구간의 위치거든요. 한국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구간에서도 지금 더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렇게 올랐는데도. 네, 올랐는데도. 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너무 빨리 많이 벌고 있다는 거고요. 와. 그 근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이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후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아무튼 현재 구간이 이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매력적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장별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환율만 변해버리면 외국인들은 사자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집중적으로 팔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외국인들이 펀드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너무 차버렸다 그러면 하이닉스 못 사면 뭐 SK를 사든지 아니면 SK 스퀘어를 사든지 이렇게 분산 확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매력적인 구간이 여전히 있다는 거고요. 현재 업종별 이익 사이클을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좀 추정을 한 건데 봐야 되는 섹터가 어디냐 여기죠. 이게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들,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 자동차, 운송, 에너지, 소프트웨어, 뭐 통신 서비스. 뭐 소프트웨어는 뭐 미국에서 워낙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뭐 엔트로픽 때문에 그러게요. 좀 두드려 맞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통신 서비스나 운송, 에너지, 자동차, 기계 이쪽이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면서 이제 업사이클로 들어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에 업종별 업사이클이 나오는 섹터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는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쭉 얘기한 걸로 봐서는 저것도 주목하지만 반도체가 빠지면 또 안 될 것 같고. 뭐 그런 그렇긴 생각이- 합니다만 네. 시장이 지수가 빠진다고 모든 섹터, 모든 종목이 다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또 살아있는 또 저평가된 종목은 항상 또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찾는 것도 지금 필요하죠. 대부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야, 이렇게 절대 주가 다 올라 있고 너무 올라 있어서 살 게 없어. 그게 지금 제일 고민이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찾아내는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계속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는데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200 위까지 이제 왔어요. 33거래일 만에 회복입니다. 좀 빠르게 회복을 해냈다 싶기도 하지만 우리만 회복이 아니라 뭐 미국은 최고치를 갔으니까요. 빠르게 시장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내일 그리고 다음 주 또 중요한 일정들 뭐 하이닉스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하는 사이에 사야지 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의 전략 한 말씀씩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좀 해주실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연초에 저기 앵커니 하기 전이었나 1월 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올해는 시세를 내려면은 네. 2분기 중에 승부를 놔야 된다. 2분기? 네, 2분기 네. 전쟁 전혀 얘기 없을 때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 전체적인 이익의 규모는 엄청 높아져 삼성이나 하이닉스요 뭐 포함해서는데 어쨌든 이익의 정점은 이게 단기적인 이익의 정점은 3분기 정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내년 올라간다는 게 더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의 기대치는 한껏 빠르기 때문에 내년도 기대치까지는 아마 3분기에는 다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반도체적인 각도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알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끌고 가죠. 이거 반도체가 아웃퍼폼하는 강도가 가장 센 거는 2분기일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장이 어느 순간 뚫으면은 손에 손 잡고 같이 갑니다. 손에 손 잡고 가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2분기 또는 2분기도 4, 5, 6인데 생각보다 빨리 앞자리가 확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부터 또 한 번 앞자리가 바뀌는 거는 다른 섹터가 펀더멘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은 안 되겠지만은 흐트러지지 않고 전열을 이탈하지 않고 하면은 완전히 다른 게 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전쟁이 오히려 거꾸로 기회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시간과 제가 또 온라인 강좌도 올릴 텐데 상당히 다른 내용을 보여드릴 테니까 온라인 강좌도 구독하시고 들어오시면 도움이 그러니까요.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다른 스케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말씀 최근에 좀 잘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진짜 아까도 목감기가 걸리더니 사람이 맛이 갔는데 햇소리 한다고 또 그러시는데 햇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와서 들어보시면 알겠죠. 오늘 어떤 이제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좀 확신이 들었다. 요거 환율만 안정되면 정말 아주 크게 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따가 이제 단독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따가도 함께 해 주시고요. 부장님 아까 이제 전쟁 그런 거보다 시장, 기업, 실적, 이제 갈 건지 이런 거에 더 집중하자 강조해 주셨거든요. 네. 시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종목별 확산이 확실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단기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6,300 언저리 오니까 또 이제 고점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한 번에 뚫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눌림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 고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주춤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확산세가 되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또 저점인 섹터들이 좀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그룹도 1분기가 좀 실적이 조금 주춤할 거다. 네. 이미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은 피지컬 AI를 가지고 역시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고점에서 빠져서 못 움직인 것들 중에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 있고 반영도 많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찾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니까 뭐 순환매 아까 과정에서 유리기판도. 그렇죠. 갑자기 유리기판이 왜 급등을 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순환매 과정에서 찾아가는 과정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실적에 따라 개별적인 차별적인 종목별 차별성도 분명히 다르게 나올 것이다. 섹터가 다 같이 막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차근차근 보시는데 1분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것들, 뭐 컨센보다 좀 하위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음원 음반 기획사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1분기가 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2, 3분기부터 좋아진다고 내러티브가 있는 것들은 이번에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오히려 주가들이 또 고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뭐 자동차도 특히나 마찬가지고 하반기에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기회를 좀 잡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올라간 거 따라잡기 되게 힘들고요. 또 잘못 잡으면 고점에서 그냥 맞아요. 또 물려가지고 네. 좀 힘드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해서 저는 자동차 섹터라든지 뭐 로봇 관련된 이런 것들 역시 발현이 될 것이다. 자동차, 현대차 그룹들. 뭐 지금 현재 주가는 적정해요. PR 9배, 10배 정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순수 자동차만 갖고 아웃슈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주가. 근데 로봇이 붙어야 되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IPO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생각해 보면 정의선 회장이 돈을 줄 거예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를 하고 돈을 쥐고 6조 원 이상만 돈을 쥐면 지배구조 개편으로 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부한 그 자금을 가지고 여태껏 그 돈이 없어서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글로비스나 모비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확산이 될 것이니까 그런 현대차 그룹의 변화도 하반기를 좀 보고 미리 좀 공부를 하시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아쉽게 나오는 실적에 대해서 보시고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쟁이 한창 불확실할 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산업 지금 뭐 쇼티지 이런 거 보면 전쟁만 아니면 7천인데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그 이후로 잘 가고 있고요. 전쟁 한창 진짜 너무나 공포의 도가니에 있을 때 부장님께서 짝꿍댕이로 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인사이트 항상 여러분 함께 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장결 본부장님, 박근영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장결 본부장님 그 강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3프로에서 구독자분들의 친구처럼 투자 가이드가 되어주신 우리 김장결 본부장님이 3프로 구독 서비스를 여러분들 앞에 선보였고요.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하는 이야기부터 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초격차 인사이트까지 구독을 통해서 또 수강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수강하고 계신 박병창 이사님, 이선엽 대표님, 차영주 소장님, 장우진 작가님 이렇게 날카로운 시황 분석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요 5분의 투자 시그널 담긴 시황 분석 영상 강의 또 매일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실시간 스파 시황 분석 강의 제공되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여의도 인사이트 오늘 박병창 이사님의 인사이트 함께 하겠고요. 그 뒤에 또 본부장님 단독 방송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죠. 잠시 후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